가공식품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가공식품을 참 많이 소비합니다. 뭐 흰쌀이라든지 흰밀가루라든지 가공식품의 정의는 특별히 어떤 1차 그 곡식이나 아니면 그 식물들을 가지고 우리가 맛이 좋고 먹기 쉽고 저장성이 용이하게 이제 가공한 식품들을 말합니다. 그 중에 이제 해로운 것이 있고 덜 해로운 것이 있고 뭐 별로 해롭지 않은 것들, 오히려 괜찮은 것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공식품들을 보면 아주 많이 먹는 것들 있죠. 흰쌀이라든지 흰밀이라든지 설탕이라든지 식용유, 뭐 기타 이런 것들. 그 중에 과자 종류, 뭐 햄, 소시지, 뭐 포 종류,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도대체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식으로 혹은 또 여러분들 매일 먹는 것들 중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가공식품이라고 했을 때 범위가 너무 넓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잖아요. 그냥 마트에 가면 대부분 다 가공식품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자주 먹는 뭐 빵이라든지 아니면 뭐 흰쌀이라든지 흰밀가루, 도정하고 그런 부분들의 문제들을 보면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섬유질의 부족입니다. 섬유질이 부족하면, 우리 복습해 볼까요? 섬유질이 부족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요? 대장에 노폐물이 오랫동안 머물고 청소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섬유질에 따라서 소화되는 시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소화되는 시간이 달라지게 되면 뭐 문제가 생깁니다. 위아래로 문제가 생겨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섬유질이 부족하면. 섬유질은 우리 몸에서 소화라는 개념보다는 청소하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섬유질 하나가 부족한데 얘만 부족한 게 아니라 뭐 섬유질에는 펙틴이라든지 아이겐산이라든지 굉장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대체적으로 소화가 안 돼요. 대부분 껍질 근처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 부족하면 그냥 단지 얘만 부족한 게 아니라요, 다른 영양소의 대사에 문제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공식품을 많이 먹게 되면 그만큼 다른 부분에 대한 영양들을 우리 몸에 채워주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영양소의 문제가 어떻게 될까? 특히 이제 영양 과잉에서는 식후 혈당이 이제 굉장히 이제 높아집니다. 흰 쌀을 먹으면, 흰 밀가루를 먹으면 내가 밥을 먹고 난 뒤에 뭐가 올라간다고요? 혈당이 모든 음식이 다 올라갈 수 있겠지만 대부분 이 당지수가 높은 것일수록 빨리 올라가고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 물질을 잡아주는 섬유질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배아에 있는 그 영양소라든지 비타민이라든지 뭐 등등 이런 그 자체에서 잡아줄 수 있는 것들이 벗겨지면 우리 몸에서는 혼란이 오고 굉장히 큰 충격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생기면서 인슐린이 더 많이 필요하게 돼요. 결국은 인슐린이 내 몸에 부족하지 않은데 우리 몸에서 부족하도록 느껴지게 됩니다. 인슐린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여러분이 먹은 당분을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근데 결국은 그 양이 부족하게,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만들어 줍니다. 인슐린 분비가 이제 계속 촉진되죠. 더군다나 여러분들 만약에 간식을 하잖아요. 간식할 때마다 막 그냥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되면은 나중에 고장이 나겠죠. 네, 빨리 고장이 나고 망가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는 이제 증상들이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질병은 그 증상 다음에 나타납니다. 모든 우리 질병은요, 그 증상이 뭐냐면 저혈당, 비만,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각종 뭐 질병들. 그러니까 이런 증상들이 오면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제 여기 저혈당이라고 적은 것은 당연히 고혈당도 혈당, 당뇨가 마찬가지지만 저혈당은 왜 생기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식사 후에 혈당이 올라가는데 그 혈당이 올라간 상태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천천히 떨어져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인스턴트 식품들이나 가공식품들은요, 혈당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갑니다. 식사 후에 빠르게 올라갔다가 갑자기 또 뚝 떨어지는데
때로는 정상 이하로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뇨가 오래된 환자들에게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혈당 증세가 자주 찾아온다는 거. 그래서 가공식품의 문제가 이런 부분을 만들어낸다. 자, 이 결과가 이제 뭔지 일단 말씀드릴게요. 결과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섬유질 쪽의 영양소 부족, 그래서 대사의 부족만이 아니라 비타민과 무기질의 문제도 생겨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그냥 과자 먹고 막 그 인스턴트 식품 먹고 햄 먹으면 엄마가 좋아해요, 싫어해요? 뭐 영양학을 안 배웠어도 엄마들이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밥 안 먹으니까. 왜냐하면 밥하고 야채, 과일 안 먹으면 싫어하죠. 네, 뭔지는 몰라도 과일과 야채가 좋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바로 비타민, 미네랄, 무기질 뭐 이런 것들입니다. 뭐 미네랄, 무기질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분명히 그런 가공식품들을 먹으면 입맛에 변화가 와서 그런 것들을 안 먹어지거든요. 사실 맛이 없어요. 입이 깔깔하다 그런 말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섭취가 부족하게 돼요. 비타민 부족. 그러면서 생기는 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네, 생기는 병들이 많아요. 자, 만약에 이 비타민과 무기질 종류가 부족하다면 이런 문제가 생겼죠. 신경장애. 네, 그러니까 우리 뇌나 우리 신경 또 장 모두 다 이 비타민과 무기질이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얘네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고기도 먹고, 고기 먹으면 부족하거든요. 칼슘도 부족해요. 오히려 우유 먹으면.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뭘로 채우려고 해요? 자꾸요? 보조제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심리적 보상과 그렇게라도 해야 건강할 것 같으니까. 네,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쌀을 먹는데 흰쌀이 맛있으니까 흰쌀을 먹고 그 다음에 쌀겨를 따로 이제 한 숟갈씩 먹는다. 타당할까요? 뭐 그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어요. 나는 현미밥 도저히 못 먹겠다. 그래서 쌀겨나 쌀룬이나 밀룬 이런 거 있죠. 건강식품집 가면 그런 건 따로 먹고 뭐 밥 따로 먹어도 되냐고.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타액입니다. 타액. 그 다음에 양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먹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영양학자들이 아무리 영양학 공부한다고 해서 정확한 내 몸에 필요한 것을 재서 먹을 수 있을까? 없어요. 왜냐하면 대사량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어떻게 먹냐면 통째로 먹게 되면 거기에는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이런 기능을 합니다. 그렇게 먹을 때 조건이에요. 내가 만약에 내 몸에 칼슘, 단백질, 지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파이토케미컬, 비타민들 내가 통째로 그런 걸 먹게 되면 몸에서 남아요. 그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서 그 부분을 흡수를 안 합니다. 덜 합니다. 그래서 소비를 많이 시켜요. 그래서 그 밸런스를 맞추는데 자, 그냥 외부에 있는 것을 먹다가 보면은요, 그것을 그냥 내보내는 역할을 해버려요. 개념이 다른 거예요. 어떤 물질에서 흡수를 덜 하는 것과 그것을 먹었을 때 보내는 것과는 다릅니다. 칼슘 보조제나 여러분들이 비타민 A, 뭐 라이코펜 이런 것을 먹게 되면 몸이 필요 없다, 너무 많다, 그러면 그것을 애써서 보내야 돼요. 그러려면 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오히려 환우분들에게 되게 나쁩니다. 그런데 만약에 깻잎이나 상추나 야채나 민들레를 먹다가 내가 양이 분명히 이거는 더 필요 없는데 하면 몸이 어떻게 할까요? 스스로 그것을 흡수하지 않아요. 그것을 빼내지 않습니다. 이런 비밀이 있어요, 우리 몸에요. 네. 물론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부분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근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알겠어요? 깻잎을 얼마큼 먹어야 되고 적당한 양을 누가 알겠냐고요. 우리 몸이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을 배설시키고 또 흡수를 덜하고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때는 무리가 별로 안 가요. 큰 무리가 안 가요. 근데 그 무리가 가기 전에 우리 몸은 신호를 보내요. 레몬 많이 먹으면 설사한다. 땅콩 많이 먹으면 설사한다. 설사부터 시작을 해요. 아니면 또 부족하면 변비나 이런 것을 통해서 몸이 알려주는 신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신경장애, 대사장애, 면역장애가 생긴 다음에 어떤 병이 직접적으로 생기냐면 우울증, 항상성 문제, 염증성 질환들이 생겨요. 사실 이것도 증상이에요. 옆에 거 양쪽 다 증상들입니다. 사실은요. 혈압도 증상이고 당뇨도 증상이고 뭐 살이 찌는 것도 증상이에요. 근데 그 증상들이 시간이 지나서 뭐가 된다고요? 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합병증이 생기면 심각해지는 거고요.
당뇨는 별거 아닌 병입니다. 당뇨는 병도 아니에요. 그러나 합병증이 생겼다 하면 당뇨는 에이즈보다도 무섭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항상 결과가 중요하죠. 결과가 뭘 것 같아요? 네, 죽는 겁니다. 사실 결국은 사람이 질병에 걸려서 죽는 것은 이러한 문제에 의한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눌러